우리가 보통 이 직장에서도 제일 예쁜 친구가 눈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좀 신입이 들어왔으면 좀 눈치껏 좀 해주지.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일단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파악한 게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심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정신분석이나 이렇게 말들의 잔치였다면,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든지 실험으로 증명해서 하려는 정말 많은 실험들이 많이 되면서, 심리학이 전에 이렇게 말로 하던 그런 시대에서 최근에는 뭐 뇌과학, 인지심리학, 뭐 행동경제학, 그런 경제학조차도 요즘은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대체 이 메커니즘으로 인간이 어떻게 진짜 이 침팬지와 달라졌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 보면 거의 인간이 사실 불과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은 뭐 모든 걸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은 완벽한 거를 만들 수 있고 라고 생각했었고, 또 거기서 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불안함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이거나 뭐 이렇게 정신과 이 육체를 따로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1, 2차 세전 끝나고 나서 제일 느낀 거는 인간이 정말 침팬지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정말 깊은 성찰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를 정말 많은 정말 그게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인지심리학이라는 걸로 했던, 행동과학이라는 걸로 했던, 결국 인간이 많은 검사에서 해보니까 정말 원숭이만도 못하다는 게 수많은 검사에서 사실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침팬지가 사실 제일 상이기 때문에, 침팬지와 가장 우리가 침팬지다운 거, 우리가 침팬지만은 못한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자각하고, 근데 거기서 정말 그럼 도대체 침팬지 모든 검사나 이런 본능적인 반응들을 보면 분명히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도 보면 다 우리가 침팬지만도 못한데, 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한데 어떻게 더 훌륭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아마도 사피엔스 책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추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내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남들도 다 그런 거래, 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불안할 게 없고, 이거 뭐 나만 이상해? 뭐 이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더더욱 이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라서, 이런 책들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신경 안정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 다 똑같구나, 나만 이랬던 거 아닌구나 하는 게, 이런 심리학 책이 우리 삶에 유용하게 이렇게 해주는 큰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이 책, 어려운 책도 좋지만 정말 좀 좋은 책들은 되게 쉽잖아요. 프롤로그에서도 인간은 불완전한 기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불완전함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 중에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걸로 알 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5가지 요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전략, 이런 4가지,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로맨스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6번째, 그리고 게으름이나 이렇게 뭐 미루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7번도 역시 의지력이 모두가 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8번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방법에서 하는데, 여기서 끝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다 미루기 대마왕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미루기를 극복하는 팁이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할 때 한 번씩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8장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나만의 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나만의 내가 아무리 뭐 슬픈 날도 내가 그거 하고 나면은 좋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그 FBI 행동심리학에서 이 비언어적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최근에 하여간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감성 지수를 높여서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예민한 거하고 둔감한 거에서 대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눈치라고 하는 거죠. 이 눈치라는 말이 제가 어디서 봤던 거에는 눈치라는 말이 한국어의 아주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눈치라는 말을 이 영어로나 일어로나 다른 나라 말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직장에서도 제일 예쁜 친구가 눈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좀 신입이 들어왔으면 좀 눈치껏 좀 해주지.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일단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거를 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파악한 게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에 대한 거에서 첫인상은 6초면 해결되는데, 이때 걸음걸이라고 하는 게 몸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걸음걸이가 중요한데, 아무튼 사람들한테 나를 평가받을 때 몇 가지가 중요해서, 첫 번째 옷차림,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하고, 두 번째 걸음걸이가 중요하고, 세 번째 이 행동의 자연스러움인데,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강도나 폭력 범죄자의 어떤 그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과 옷차림으로 여행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옷차림에서도 뭐 너무 과하게 치장하는 것도 또 너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여기서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막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허접하면 나는 괜찮지만 이제 상대방이 또 혹시라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내가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게 옷을 입어라는 진짜로 이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통 온도계를 높여라. 그리고 표정. 여기서도 표정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그 과학 콘서트에서도 그 웃음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언어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표정이라는 게 이렇게 집에 오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집에서는 별로 이렇게 웃지 않고 똑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거 또 있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저자가 해주려고 하는 거는 호감을 할 때 몸이 기울게 된다. 그래서 어떤 표정의 변화보다 이 몸의 기울기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호감도를 갖고 있는 거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통의 온도계를 다뤘자. 그다음에 자아인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직감을 알고 반성 능력을 갖자라고 하는 어떤 자아인식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의심하는 능력이나 소심함은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본능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나 그걸 할 때 맥락적 사고를 해서 전후를 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맥락적 사고에서 관찰, 분류, 분석, 탐색,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좋다라고 해서 보통 습관적 행동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캐치해내나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40페이지에 보면 통찰력 이코르 관찰 플러스 분류 플러스 분석 더하기 탐색을 자아인식과 이성으로 잘 분석해내면 이게 통찰력이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각 장마다 맨 끝에 이 재밌는 그림으로 그 장의 내용을 전부 다 해주고 있는데, 이 그림만 이해해도 이 전면에 그 자아인식과 이해심이 나누기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관찰, 분류, 분석, 탐색이 같이 더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게 각 장의 끝에만 봐도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